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수령절도주의 북한학 제7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북한 주민들의 사회생활 편에서 전 시간에 이어서 김일성 족속의 식량 독재가 어떻게 작동하며 그로 인한 북한 주민 사회의 의식 변화를 일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김일성 족속의 식량 독재는 식량 배급표, 식량정지 증명서, 양권 및 식권 발급, 개인 쌀거의 원청 봉쇄 제도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작동하든 안 하든 관계없습니다. 첫째, 식량 배급표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북한 주민을 노예로 굴복시킨 김일성 족속의 이 식량 배급 제도는 전체 북한 주민은 소속 직장을 통해서만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있는 식량 배급표를 지급받는다. 둘째, 북한의 모든 부양가족의 식량 배급표는 가장 즉 세대주가 소속된 직장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 직장인이 3회 이상 지각하면 보름에 1일분 식량을 식량 배급표에서 삭감하며 이유와 근거 없이 1일 결석하면 1일분이 식량을 삭감한다. 넷째, 전국의 모든 식량 배급소는 식량 배급표를 지참한 대상에게만 식량 배급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식량 정지 증명서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김일성 족속이 소위 중복 식량 배급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수립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비해 전체 북한 주민은 10일 이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타 지역으로 노력동원 민간 군사훈련을 나갈 때는 식량 정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현지에 가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범죄를 범하고 교화소에 구금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이 식량 정지 증명서만 발부하고 그에 달린 부양가족의 식량 정지는 하지 않고 해당 소속되었던 그 단에서 계속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이 식량 정지 증명서 제도는 정치적 과오를 범한 대상에 한해서는 그 야만성의 극치를 달립니다. 이 경우 김일성 족속이 식량 정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식량 배급을 정지한다. 본인이 직업을 박탈해서 그가 부양하는 가족이 식량 배급을 정지시킨다. 이 절차가 선행된 다음 본인 및 온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하든 제한지역으로 보내든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양권 및 식권 발급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양권은 사민에 해당되며 식권은 군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양권 및 식권 발급은 10일 미만의 출장, 동원 대상자에 한해서 소속기관이 발급하며 발급받은 양권이나 식권만큼 식량 배급표에서 삭감합니다. 그리고 개인 쌀 거래 원천 봉쇄 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은 1957년 수립된 식량 배급 제도와 관련된 법령에 어떤 개인도 절대로 쌀을 사거나 팔 수 없다고 엄정히 규정돼서 가동 첫날부터 총살도 불사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공포로 북한 주민사회에 정착한 것입니다. 1974년경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 평양 송신 장마당 근처에 있는 송신 구경 개고기집 책임자가 공개 총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죄목이 바로 식당에 지급되는 식량 수백 킬로를 몰래 빼내서 팔아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뜨문이 식량과 관련된 총살은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우리 법들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식량 배급표 지급, 식량 정지 증명서, 양권 및 식권, 개인 식량 매매 금지 제도는 사실 1990년대 초부터 식량 배급 제도의 붕괴로 지금은 지상 공문으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족속은 오늘날까지도 이 제도들을 공식 폐기 선언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공간에서 오늘날에 와서는 김일성 족속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북한의 온갖 식량 범죄의 원상이 되었습니다. 식량 배급표 제도인 경우 그것을 지급받아도 식량 배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위 빽 있는 사람들이 암거래 대상이 돼서 전국의 식량 배급소들의 다소나마 지급하는 식량을 타인의 명의로 2탕, 3탕 빼내서 다시 장마당에 내다 파는 범죄의 원상이 되었습니다. 식량 정지 증명서 제도인 경우 북한의 모든 것, 모두가 식량 배급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다 나니 아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양권 및 식권 제도인 경우 원래 국영 합숙, 국영 요관, 국영 식당을 상대로 채워진 시스템인데 그것들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영업을 중단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해졌지만 이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개인 쌀거래 원천 봉쇄 제도도 북한의 관련 법보다 더 위력한 자생적으로 수립된 주민 생존법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이제는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족속은 생산적인 식량 문제 해결 책무를 모면하기 위해 식량 해결, 식량 유통 통제 옥상공만 계속 세워왔으며 지금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1990년대부터 식량 배급제도 붕괴 원인이 마치나 식량 해결 방법과 식량 유통 문제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면서 툭하면 관련 상설, 비상설 기구들을 중앙으로부터 하부까지 수립하고 더 국가와 인민 생활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돌보가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바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김일성 족속의 지시로 툭하면 신설되는 관련 그룹바들은 김일성 족속이 지시한 월, 일을 합성한 숫자를 간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룹바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런 그룹으로부터 심히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만 그 숫자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첫째, 김일성 족속이 전국의 모든 기관 기업소가 자체로 외화벌이를 해서 종업원들에게 식량 배급 보장 방침 관철을 위해 수립된 중앙과 지방의 온갖 상설 및 비상설 그룹바. 이 결과는 가뜩이나 미미한 북한 경제와 북한의 육해공 자원이 더더욱 파괴되고 고갈되었습니다. 둘째, 김일성 족속이 북한군이 직접 나서서 식량의 추수, 수송, 비축 등 전 과정을 보호할 때 된 방침 관철을 위해 북한군 중앙으로부터 각지 주둔군까지 수립된 상설, 비상설, 무장 그룹바. 이 결과는 전체 북한군을 도적놈으로 만들고 북한 주민들을 더더욱 굶겼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각 도에서 생산된 식량이 타도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강하게 통제해서 도내 식량 문제 해결 방침. 이 관철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각 도시군에 수립된 식량 단속 그룹바. 이 결과 북한 주민사회는 사실 1980년대까지도 별로 찾아볼 수 없었던 멸시 증오의 지역 감정이 폭발적으로 확산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소위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들은 북한 주민사회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온갖 식량 범죄를 산생시켰는데 이것은 북한 전역 장마당의 식량 거래 특징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훔친 식량을 거래한다. 둘째, 밀수 식량을 거래한다. 셋째, 누구도 그 식량이 어디서 왔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넷째, 안전원이 따지면 원칙대로 하면 다 굶어 죽는다고 반박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에서 어느 주민도
정치적, 제도적, 법적으로 알곡 생산을 지을 수 있는 개인 소유의 논밭을 절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0년대 초입부터 굶주림이라는 연필로 간관 연명의 역사를 기록해 오고 있는 저 불우하고 불쌍한 북한 주민사회의 관심은 자유가 아니라 배를 채울 음식뿐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비상식적, 비정상적 식량 정책으로 말하는 노예의 멍에를 오늘날까지도 쓰고 있는 북한 주민 해방은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적 명분을 넘어서는 인간 인류의 도덕적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의 부식물 및 생필품 공급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